우리 암기 노트 있죠? 암기 노트. 혹시 안 가오셨어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요번 진도에 관련된 게 좀 있어가지고, 문제풀이랑 상관없이 요거 몇 개만 좀 찍고 갈게요. 찍고. 예. 안 갖고 오셨어도 앞에 보시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페이지 110페이지. 110. 자, 110. 110페이지. 보시면, 우리 올해 개정사항들 나와 있습니다. 개정사항들. 자, 올해 등기법 개정사항들, 이제 슬슬 정리를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문제집에는 요 개정사항이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서, 제가 이제 백선하고 시곡대 교재는 반영을 좀 해놨고, 마지막에 동영모의고사 4주차 있죠? 네, 거기다가 또 문제 응용해서 반영해가지고 연습을 시켜드릴 건데, 그 전에 요거 한번 정리. 그동안 수업 시간에 계속 했던 겁니다. 그중에 이제 조금 어려운 거 좀 빼놓은 게 좀 있었고, 또 기존에 했었던 것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 하려고.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접수번호. 자, 매년이죠? 매년 새로 부여하고요. 전국 모든 등기소 통합해서 부여한다. 법조문 요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제가 이걸 매월로 장난을 한번 쳐봤어요. 매월. 안 돼요. 매년이죠. 자, 다음 신탁 등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었죠? 주의사항. 신탁 등기는 보통 부자를 뭐라 그래요? 부자를 위탁자. 자, 전문가가 재산 맡아주죠? 그 전문가를 뭐라 그래요? 수탁자. 얘는 위탁자. 그죠? 네, 그 다음에 띨띨한 아들 있죠? 수익자. 이게 수익자. 얘는 수탁자. 그러면 등기부에, 자, 1번 A에서 2번 B로 넘어가면서 여기다가 신탁하고 붙이는 거죠? 자, 신탁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그러고 나서 그 밑에다가 2-1하고 주의사항을 붙인다고. 그럼 이 주의사항은 부기등기라고요. 자, 이 주의사항은 부기등기라고요. 신탁 등기는 무조건 부기등기 다 나오면 틀리는 거였어요. 근데 요번에 신탁 등기에 부기등기 붙는 게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문제 내기 되게 좋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신탁이 풀렸대. 신탁 풀렸으면 주의사항 필요 없죠? 이 주의사항 붙은 거 어떻게 해? 무슨 말소? 직권말소. 이 부기등기를 직권말소 하게 돼 있다. 요것도 이제 응용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주의사항이에요. 요게 주의사항. 자, 요거는 조심하시라. 당장 B 거라고 그냥 막 믿으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A한테 임대를 해도 안 된다. 얘들이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 봐라. 자, 뭘 가지고 확인해라? 신탁 원부를 가지고 확인해라. 요런 주의사항이 부기등기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각하 사유 중에 자, 여기 보시면 자,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 표시. 자, 신청서에 자, 팔러 온 사람. 자, 요거 하고요. 등기부의 현재 소유자 하고요. 이름은 같아. 주민번호도 같아. 그 뭐가 안 맞아? 주소가 안 맞아.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요? 각하하는 거지. 각하인데, 자, 요거 주소 증명이 들어와서 의무자 동의성이 인정된대요. 그럼 각하해라, 봐줘라. 그래서 이거는 원래 각하 사유였지만 요번에 각하하지 아니하는 걸로 하나 개정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요 동일성 확인, 자,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또는 의무자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 요때도 의무자의 주소 증명을 같이 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의무자도 주소 증명을 내는 게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면 의무자도 주소 내세요. 라는 게 그동안 계속 출제가 돼 있어요. 최근에. 그러다가 또는 이 경우도 내세요가 들어온 거예요. 의무자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각하 안 시키려고. 요거 때문에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각하 사유의 예외가 아들이 왔을 때 하나 있었는데 그거 말고 동일성 확인이 인정됐을 때, 자, 요때도 각하지 않는 걸로 하나 추가해 줬다라는 거. 요게 이제 개정사항이에요. 자, 다음 또 넘어가시면, 자, 등기 완료 후 필통 아니라 완통. 자, 필통 아니고 완통. 자, 필통 아니고 완통. 왜? 명신이니까 아니니까. 명신이 아닌 것들. 자, 명신이 아닌 것들은, 자, 그동안 뭐 승소한 의무자, 채권자, 대위, 직권 보존 등기,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요 6번이 새로 생긴 거죠? 그래서 1인이 가서 전원 명의로.
일부가 가서 전원 명의로. 그럼 나머지 전원들은 자기 명의로 등기가 났는데 내가 신청 안 한 거잖아요. 그 명신이 아닌 거지. 이 경우에도 필통이 아니라 완통이다 하는 거. 자, 요게 추가됐다는 거예요. 자, 완통. 자, 완통에 또 추가된 거죠. 필통이 아니라 완통이다. 같은 얘기예요, 이거. 자, 요거는 뭐 됐고. 그다음에 인감증명.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러 우리 동사무소 가죠? 동사무소 그러면 옛날 사람이죠. 주민센터. 요즘 행정복지센터래요. 그죠? 이름 계속 바뀌어가지고, 그죠? 동사무소 그러면 약간 말이 좀 그래요. 예. 행정복지센터 가가지고, 인감증명 발급해서 그러면 거기 공무원들이 뭐라 그래요? 예, 일단 번호표 뽑으라 그래요. 번호 뽑고 가면은, 인감증명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쓰실 거냐 그래. 어디다 쓰실 거냐, 그죠? 그러면 또 움찔해서 얘가 뭘 별걸 다 물어보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물어보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일반인가 매도용인가, 그죠? 예, 자동차냐 부동산이냐. 예, 이거 가지고 매도용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야. 다른 건 묻지도 않아. 그래서 매도용이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파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 살 사람이 있죠. 살 사람 인적사항을 가져오라 그래. 그럼 살 사람 인적사항을 넣으면 인감증명에다가 내 인감증명에 매수인이 누구다라고 써서 내줘요. 근데 우리나라 참 무서운 게 이게 전산이 무섭잖아요.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넣으면 다 검색을 또 해. 그 직원이. 그래가지고 그 매수 인적사항 주소하고 이름하고 맞죠? 이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고 그다 인감증명 박아서 준다니까. 알 수 있죠? 네. 근데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인감증명보다 더 편리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이용하세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저것도 돼요? 라고 저거 발급해가지고 등기소에 갖다 내면 등기관이 뭐라 그래? 인감 갖고 오세요. 그럽니다. 참 어이없죠, 진짜. 어이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막 엉망진창이야. 그래가지고 요번에 등기법에 이걸 넣었어요. 등기 규칙에다가 60조 2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아예 딱 문장 그대로 이거. 그대로요. 인감증명 제출하는 자가 인감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에 사인해라. 네. 그리고 그 사인 진짜다. 그 사인 진짜다. 라는 거 확인서를 하나 발급받아서 내면 이게 인감증명이 똑같다. 인감증명이라는 게 사실 도장 박아놓고 이게 인감도장 정한 거잖아, 자기들끼리. 근데 똑같잖아요. 내 서명이니까 내 서명 진짜다 정한 거야. 똑같은 거야, 사실. 그죠? 또 똑같은 거예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로 대신 낼 수가 있다. 라고 등기법, 등기 규칙 규정에다 넣어버렸어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이거 갖고 가서 등기한테 내밀면 뭐라 그래? 아직 시행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시행이 됐지, 이제. 됐는데, 어찌됐건, 이게, 법원 계열에서는요, 이게 법 바뀐 거를 되게 그렇게 민감하게 잘 안 해. 그래가지고, 뭐라 하면요, 보여주세요, 규정. 이거 안 보이세요? 라고 보여주세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또 이제 미운 털이 박혀서 일처리 또 잘 안 해주거든. 근데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근데 어찌됐건, 자, 실제로 해당 근무를 하고 있는 등기관이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는 중요하지 않고, 우린 시험 볼 거잖아요. 시험에는 딱 요 규정, 요대로 현재 있어. 현행 규정이 이거. 그래서 인감증명을 내는 대신에 이런 거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나오면 있다로 보셔야 돼요. 내가 해봤는데 실제로는 안 받아주더라. 이딴 소리 만드는 거야, 이게. 참, 좀 웃기죠? 웃기긴. 네. 그 다음에, 자, 이 신청은 누구한테 하죠? 이 신청은 법원이 하는 거, 법원에. 신청서는 등기소에. 자, 이의 신청은 법원에. 됐죠? 자, 그 구별하셔야 돼요. 이의 신청은 법원에, 신청서는 등기소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새로 추가된 게 나왔어요. 새로 추가된 게 이게 나왔어. 전산정보 처리를 이용하여 신청 정보를 보내는 방법. 이것도 가능하게 됐어요. 신청서라는 종이가 아니라 전산으로도 이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법원 등기소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전산으로 보낸다. 그렇죠? 그래서 전산으로 예전에는 송신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송신이란 말도 빼자 그래가지고 보낸다 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요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의 신청은 어디다 한다? 법원이 한다. 이게 전체 대원칙이고 이걸 실제로 하는 건 요런 방법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고. 그죠? 그래서 이의 신청은 법원에 하는 거지만 구체적으로는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법원은 어디 법원? 관할. 자, 그 관할이 뭐겠어요? 그 관할이, 자, 그 등기관이 속한 법원.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 그죠? 이 법원도 그 등기관이 속한 법원. 해당 등기소는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 됐죠? 그래서 그 처분을 한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 그 등기관이 속한 법원에다가 이 신청서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신청 정보는 그런 게 없어. 신청 정보는 그냥 쭉 보내는 거예요. 전산으로 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용어 정리로서 새로 들어온 건데, 제가 볼 때는 요게 좀 특이한 걸로 좀 들어온 겁니다. 전자 서명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었어요. 네, 이 등기법에서도 공식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전자 서명을 한다는 거. 그래서 행정전자 서명으로 등기관이 사무처를 위해 사용하는 거, 이게 전자 서명인데, 요거를 어디다 쓰냐 그러면 식별부에 써요. 식별부. 자, 식별부. 어느 등기관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없는? 있는 조치인데, 이 조치를 할 때, 자, 전자 서명을 하게 된다. 요 멘트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요 멘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게 들어오면서 개정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사용자 등록. 자, 우리 전자신청은 인터넷으로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자신청하려고 그러면 막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가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한 번은 출석해야 됩니다. 한 번 등기소에 가서 저 앞으로 인터넷으로 등기할게요. 라고 하면, 그럼 이제 전자신청 사용자다. 라고 등록을 한번 해줍니다. 이거 한 번 하면, 자, 평생 갈까, 3년 갈까? 3년 갑니다. 3년 끝나고 나면 끝나면 연장이 안 돼. 끝나면 다시 해야 돼. 연장은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막판 3개월. 막판 3개월에 연장을 하는 거 끝났으면 다시 출석을 해야 돼. 그래서 또 연장 3년. 이죠. 자, 근데 이번에 개정된 게 뭐냐면, 자격자들이가 아니라면 3년이 아니라 곧 더 단축해서 1년,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단축해서 갈 수도 있다.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사용자 등록해놓고 3년 동안 등기 몇 번 해? 거의 3년에 등기 한 번 할까 말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용자 등록 한 번 하고 이제 말자 이런 거지 뭐. 그래서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축하는지는 아직 규정이 안 나왔어요. 어쨌든 단축할 수 있는 3년이 아닌 기간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자 새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3년으로 한다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일반인이다라고 하면 더 짧은 기간으로도 사용자 등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 11번 자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는 자 이건 공개하는 거예요, 비공개하는 거예요? 비공개. 등기다 아니다? 아니다. 등기 아니야. 등기 아니면 열람은 이해관계만 되는 거고요. 증명서 발급은 아예 안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거 부속 서류에 대해서도 관계인이면 열람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걸 인터넷으로 해줄 거냐는 얘기가 없었어요. 요번에 그걸 인터넷으로 해줄게. 개정된 거야. 되게 특이한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요것도 아주, 뭐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원에서 되게 선심 써준 겁니다. 야, 우리 등기는 당연히 인터넷 되는 건데, 부속서류도 해줄게. 그러니까, 굉장히 선심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문에도 안 나고, 이거 시험에 한번 내서 우리 이런 것도 한다? 라고 한번 자랑을 한번 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근데 아무나는 안 되죠. 관계인인데요. 그 관계인을 딱 정했어. 관계인을, 자, 해당 당사자. 진짜 관계인이죠. 예, 그 다음에 그 해당 당사자한테 직접 위임받은 변호사, 보험사. 여기까지만 인터넷으로 얘네들이 열람할 수가 있는 걸로 한정을 구체적으로 져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한번 출제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등기가 아닌 신청서나 부속 서류에 대해서 그거를 열람하는 거, 요것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가 있다. 근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얘들이 된다. 그죠? 예, 꼭 그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 법무사 또는 그 사람들만 인터넷으로 신청서나 부속 서류 열람할 수 있어요. 반면 등기는 누구나 열람해요. 등기는 인터넷으로도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 다 돼, 등기는. 근데 이게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해줄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등기소에서는 우리는 근거 없어서 못 해드립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법이 없으니까 못 해드린다. 근데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해줄 수밖에 없게 된 요 규정입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시면, 자, 이제 관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상속이나 유증, 그죠? 상속이나 유증. 돌아가신 거죠? 네, 돌아가신 분 재산이 한쪽 등기소 관할에 뭐라 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쪽 관할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서울에도 아파트가 하나 있고, 제주도에도 땅이 하나 있고, 김포에도 농지가 있고, 그죠? 이제 가슴이 뛰네, 갑자기. 그죠? 그러면 등기는 어디 가서 해야 돼? 원래는 다 관할 등기소에 하는 거였어, 원래. 그럼 등기 몇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쪽 등기소에서 저쪽 거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 왜? 어차피 다 전산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이 등기부 시절에는요, 실제 종이 등기를 들고 다녔다니까. 뭐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의미가 없어. 어차피 전산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처리 권한만 넘어가면 돼. 처리 권한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 관할 등기소 업무를 이쪽에서 처리할게 땡겨다가 요구할 수 있다라고 법적 근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쪽 관할 등기소에서 자 이거 등기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딱 모여서 처리가 되니까 관할이 넘어가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결국은 상속 유증 관련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나눠 써준 건데 결론 다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속 유증이잖아요. 상속 유증.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얘기를 협의 분할이 들어갔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협의 분할도 저쪽 부동산, 저쪽 부동산, 저쪽 부동산 다 같이 협의하니까 그 중에 한 군데 가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 협의 분할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이미 등기 마친 후 협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같이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굳이 얘네들 다 따로 볼 필요는 없고 상속 유증에 여러 재산이 펼쳐져 있으면 딱 일괄해서 한 군데서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여러 가지 사례로서 늘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이거는 우리가 규정이 없는데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막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특별히 이걸 구별할 의미는 없어요. 상속 유증에는 관할 달라도 해준다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그런 게 되게 많은데요. 자, 여러 개를 묶어서 일괄 신청할 때 예전에는 등기 목적, 등기 원인 거기다가 관할 동일까지 다 필요로 했어요. 근데 관할 동일 얘기가 빠져버리고 원인 목적 동일하고 따로 규칙에 정한 경우라면 저쪽 거를 이쪽에서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괄 신청을 허용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인가 안산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재작년인가? 안산. 안산의 메가랜드에서 수업할 때 그 두 분이 부부였는데 남편이 법무사였어요. 그리고 부인이 이제 사무장으로 일하시고 뭐 이런 분이었는데, 그죠? 법무사가 또 제 수업을 들어 부담스럽게 또. 부담스럽게 나도 진짜. 한 분은 예전에, 남편이 등기관이래. 부담스럽게 또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게 돼. 참 어이없어가지고 어찌됐건 난 뭐 규정대로 강의하니까 어찌됐건 틀리면 지가 틀린 거지. 난 안 틀려. 규정대로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관할이 다른 거 일괄 신청한다. 실무상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관할이 다르면 일괄 신청할 수 없다가 답이거든. 관할이 같아야 일괄 신청이니까 여러 건을 한꺼번에 신청서 몰아쓰는 거는 관할이 다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고 규칙 문제도 나왔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 표지가를 해가지고 관할 다른 거를 갖다가 이제 한쪽에다 몰아서 한번 처리하고 이런 거를 한다는 거야. 그럼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규정대로 답을 하셔야 돼. 실제로 내가 해봤다 이런 건 안 돼. 규정대로 하셔야 되는데요. 요번에 이 규정이 또 정리가 된 거예요. 관할이 달라도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로 이제 공식 규정을 바꾼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 경우 일단 목적 원인은 동일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 밖의 경우들을 또 쫙 늘어놨어. 결론은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하게 문제 낼 수 있는 게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요거 좀 조심해야 돼. 소유자가 다르고 관할도 달라. 근데 이 다 묶어가지고 공동저당할 수가 있어. 그럼 이거를 자 해당 관할마다 다 갈 필요 없이 한 군데도 몰아쓸 수가 있다고. 이런 것도 일괄 신청이 되는 걸로. 공동저당, 공동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저당 전세는 다 담보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 저쪽 거를 이쪽에서 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신청서도 하나로 몰아쓰고 관할도 땡겨올 수 있다. 이런 취지예요.
자, 그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막 많이 쓴 거예요. 예, 이런 사례들을 뭐 다 따질 건 없고 전체적인 원리만 아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할이 다른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좀 전에 제가 일괄 신청 얘기했잖아요. 일괄 신청. 근데요, 지역권이라는 게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죠. 관할이 같을까 다를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만약에 같은 거면 한쪽에 승역지에 신청하면 같은 관할이니까 요역지에 바로 직권 넣어요. 근데 만약에 승역지에 신청했는데 요역지가 저쪽 관할이야. 그럼 어떡하냐? 이쪽에서 통지를 넣어요. 통지를 넣으면 통지를 받아서 그 통지받은 날짜를 접수일자에 쓰고 그쪽에서 직권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통지를 넣을까 그냥 해버릴까? 그냥 해버리지. 거기에 요거. 그죠? 예, 여기 보시면 승역지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한 요역지. 이거 자 연락을 칠까 내가 해버릴까? 내가 해버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식의 경우 사례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써놓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신청, 한쪽은 직권이었는데 관할이 달라. 그럼 예전에는 연락해서 했었는데 내가 직접 한다. 그리고 개정된 얘기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관할이 넘나드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 관할 등기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 사례들을 쭉 써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이거예요, 이거. 자, 전에 한번 설명을 하긴 했는데, 요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지제도 개선된 거, 요거까지 하면 이제, 개정상 정리가 끝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자, 애플리케이션이 뭐예요? 핸드폰 어플. 자, 핸드폰이란 말을 또 이렇게 씁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렇게 써요. 굳이 또 이렇게 씁니다. 나는 그냥 핸드폰 썼으면 좋겠어. 근데 이동통신 단말장치. 그래? 이렇게 써놔야 핸드폰도 되고 무슨 아이패드도 되고 노트북도 되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네. 요거를 통해서 자, 뭐를 할 수 있다? 열람. 이 핸드폰 어플로 예를 들어서 이제 등기소 어플이 있는 거지 이제. 그럼 만들어지면 그걸로 등기를 열람할 수도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등기 신청을 전자로 하는 거, 전자신청. 요것도 할 수가 있다. 요게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열람 정도야 인터넷으로 되는 거니까 원래 되던 거라서 어플에 한다면 큰 의미가 없는데 전자신청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인터넷 전자신청.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은 신청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핸드폰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심지어 요즘은 문서 사진 딱 찍으면 글자 인식이 딱 되잖아. 그래가지고 문서를 그냥 바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각종의 서류 같은 거 첨부할 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버리겠다. 저 하겠다라고 해준 거예요. 그 등기소 가서 이거 하겠다 그러면 뭐라 그래? 아직 어플 개발이 안 됐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규정은 현재 나왔고 시행되는 겁니다. 이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이 어플리케이션 만들 것이다. 그때 되면은 정말로 우리 법무사들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부 규정상 뭔가 또 제한을 걸 거야. 뭐가 될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지금. 되게 기대사항이야. 어떻게 변할지.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자진해서 셀프로 핸드폰 어플로 해가지고 전자신청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럼 전자신청도 공동신청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동신청. 공동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너랑 나랑 어플을 다 깔아. 그래가지고 친구를 맺어. 그래가지고 요걸로 같이 등기신청서를 딱 쏘는 이런 걸 개발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 공동신청 원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서 전자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 승소해서 단독신청. 이렇게 하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전자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나오면은 이제 정말 세상이 바뀌겠죠. 근데 이게 지금 규정상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안 될 수는 없어요. 이제 언제 되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되게 의미가 있는 규정이에요. 자, 다음. 이번에는 정지명령, 그 다음에 처분명령. 자, 정지명령, 처분명령이요. 자, 원래는 정지명령만 있었고요. 처분명령은 요번에 새로 들어왔어요. 그죠? 이게 정지라는 게 도저히 등기 업무를 못한다. 잠깐 있어봐. 잠깐, 일시정지.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에 쓰나미가 오고 사람들 떠내려가는데 우리 등기소 계속 운영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잠깐 쓰자. 그럼 등기가 정지될 때 무기한 정지는 아니고요. 기간을 정해서 정지해야 돼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등기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각하. 근데 등기관이 아무 생각 없이 썼으면 어떻게 해요?
무효 직권말소. 아예 증개할 사항이 아닌 경우 넘어가. 되게 심각한 거예요. 되게 심각하니까 제일 센 사람이 해야 돼. 제일 센 사람 누구?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제일 센 사람이 정지명령을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다. 이거는 시험에 예전에 나오다가 최근에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자, 이 정지명령을 언제 하냐? 이게 애매한 거야. 어느 정도 돼야 정지명령 할 정도가 되냐? 이거를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장도 부담스러워요. 정지라고 할 때, 야, 그걸 가지고 뭐 정지하냐? 나중에 그런 소리 나올 수 있어.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정전도 써줬어. 정전 났으면 전산으로 등기 업무가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또 통신망해 이런 거, 통신장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넣어줬습니다. 또 이런 경우라면 정지명령이 된다라고 구체적 사례를 넣어준 거예요.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 거기에 준한다. 그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으니까 요 정도면 그만큼 되겠다라는 것들. 이런 정도 선이면 정지명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지명령이 구체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자, 일정한 처분도 좀 하자. 손 놓고 있지 말고 일정한 처분도 하자. 이게 추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잠깐만 이러다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봐. 가 새로 들어온 겁니다. 처분 명령이. 그러면 그 처분 명령이, 자, 그 처분 명령이 여기 나오죠? 처분 명령이,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비상등기소 관할에 속한 사무 위임이라든가, 자, 뭐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눈쪽 들이고 있는 게 이거예요. 임시청사. 임시청사. 이거 심각하다. 임시로 청사 하나 만들어라. 그죠? 요 부분을 제가 왜 찍고 있냐면요. 이 처분 명령을요, 위임합니다. 처분명령, 정지명령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직접 잘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대법원장의 업무를 보통 누가 대신하냐면 법원 행정처장. 그죠? 예. 요번에 대법관들 늘리겠다고 막 난리 나죠? 대법관들 늘리는 게 좋아요? 줄이는 게 좋아요? 늘리는 게 좋아요? 무슨 정치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여러분들이 많이 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1심 지방법에서 끝내요? 대법원까지 가봐요. 한 3-4번 해봐야지.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이게?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내가 이기려고 한 게 아니야. 감정풀이야. 내가 저놈을 밟아야 되겠어. 이러면 30분 가야 돼. 이러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보통 1심이면 다 끝나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도 난 그래도 고등법원 갈 거야. 그래도 대법원 갈 거야. 이겨서도 또 갈 거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대법원 가면 대법원 판사가 몇 명밖에 없다면 줄 서서 오래 걸리겠어요? 금방 끝나겠어요? 오래 걸리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구제를 받는 거야. 근데 이제 일설은 그러지 말고 아예 대법원 판사를 줄여버리고 1심에서 끝나도록 유도를 해라. 올라가봤자 소용없다는 걸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2심, 3심 못 올라가게 하자. 이런 썰도 있어요. 아니면은 원하면 끝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많이 판결해줘라. 이런 썰도 있고 그럼 누가 뭐가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됐죠? 근데 이제 대법원 판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대법원 판사라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대법관으로 바꿨어. 그래서 대법관. 그 중에 제일 센 사람은 대법원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많어. 대법관들이 업무를 여러 가지 한단 말이죠. 자, 그 중에 법원 행정처 이 사람도 대법관이야. 대법관. 그래서 보통 국회에서 대법원장 나오셔 그러면 안 나와. 그 대신 누구 보내? 법원 행정처장 보내. 네가 대신 가. 너도 대법관이야. 이러면서 보낸다고. 그 웬만하면 대법원장이 할 일은 누구한테 대충 맡겨. 법원 행정처장. 이 사람 좀 보내야 되겠어요. 일이 되게 많아, 이 사람. 알 수 있죠?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한테 보통 위임하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지방법원장한테 위임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 요 디귿은 담당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 디귿이 뭐라고요? 임시청사. 요거는 행정처장이 할 문제가 아니라 그 동네 지방법원장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나머지는 보통 또는이거든요. 또는이거나 법원행정처장이 해라라고 위임이 돼 있는데 요거 하나만은 지방법원장한테 위임해놨어. 그 동네니까 네가 해라라고 해서 임시청사 요것만은 이쪽에서 한다. 이런 처분명령 여러 개 중에 보통 다 위임합니다. 다 위임이죠. 근데 요것만 얘한테 딱 위임하도록 딱 정해놓은 게 특이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처분명령 중에 이 정도 하나 봤습니다. 자, 정지는 딱 정해서 대법원장이 처분명령 정지를 하는 건데, 자, 이 정지도 역시 법원행정처장한테 위임하고 있어요.
정지. 이거 일시정지죠? 네, 기간 정해서 이것도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담당 지방법원한테만 위임되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임시청사. 저것만은 얘가 대신 해주도록 위임 권한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자,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어려운데요. 자, 15번이 제가 어려운데,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글쎄, 시험에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거든요. 내는 문제지만, 그래도 한 번은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요거 뭐, 이런 기회 아니면은 뭐, 여러분이 평생 이런 설명 어디서 듣겠어요. 네. 저니까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 재수없어, 참어. 사실이야, 이게. 참어. 재수없어, 어쩌겠어. 네. 자, 앞에 보세요. 네. 내가 재수없어서 그래. 네, 제가 원래 이렇게 재수없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 94조의 이제, 자, 엄청난 규정입니다. 자, 1항, 2항, 3항상. 자, 1, 2, 3, 4항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아니, 없었던 거거든요. 완전 신설된 겁니다. 자, 1항을 조금 읽어볼게요. 등기관이 구분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자, 걸렸어요. 토지 등기 기록. 자, 어떤 토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래서 아파트가 있고요. 요 토지죠, 요 토지. 요 토지에 등기가 따로 있을까? 요 토지에 한 필지라면 표제부가 있고 또 갑구 있고 을구 있겠지. 그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건물 전체. 구분건물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서 표제부를 하나 두고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찍은 요거 501호. 501호에도 표제부가 있고 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토지 등기 기록에 표제부, 갑구, 을구와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여기다가 자, 우리는 대지권 등기를 넣어야 돼요. 대지권 등기를 넣어야 돼요. 자, 대지권 등기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하나는 대지권의 표시. 두 개를 합쳐서 대지권의 등기. 외우셔야 돼요. 대지권의 등기가 두 개예요. 표시 두 개야, 표시 두 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됐죠? 네.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두 개를 대지권의 등기. 됐죠? 대지권 등기가 두 개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하나는 대지권의 표시. 두 개예요. 자,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뭐예요? 토지의 표시가 뭐야?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토지가 이 토지죠. 이 토지 표시를 여기다 써놓은 거지. 그럼 여기도 써있을까 안 써있을까? 써있다고. 여기도 소, 지, 면이 써있고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도 쓰라고. 소, 지, 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요 소지지면이랑 요 소지지면이랑 같아 달라. 같아야 돼요. 그 땅 위에 그 건물이 올랐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표시가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겼대. 여기 문제가 생겼대. 토지 등기 기록에 문제가 생겼대. 토지 등기 기록에, 자, 34조 등기사항이 요거.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 표제부가 34조에 나와. 표시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얘기해요. 그게 변했대. 그러면 여기만 고쳐요? 건물도 고쳐요? 건물도 고쳐야지. 누가?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근데 이거를 하라는 규정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안 하고 냅뒀던 거야.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 지목이 바뀌었다, 면적이 바뀌었다 그러면 여긴 냅둬서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등기상 증명서를 딱 띄워봤을 때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겠지. 그럼 등기관이 책임져 앉아. 우린 몰라. 법의 궁극소. 그러니까 요번에 들어온 거야. 야, 토지 변했으면 이건 네가 고쳐. 자, 어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똑같아. 토지 표시니까. 네가 해. 어떻게 해? 직권으로 변경이든 경정이든 빨리 해. 야, 땅 고쳤으면 그럼 네가 자동으로 해야지. 그 소리 이게. 별거 아니죠? 예. 그 당연한 건데 규정이 없어서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규정이 들어왔으니까 이 등기관 뭐 해? 너 왜 안 하고 있으면 맞춰야지. 네가 해야지. 누가 하냐고. 그게 1항이야 지금. 그죠? 근데 이거 하나만 될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많겠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의 수가 뭐냐면 토지가 옆에 있는 게 붙어버렸대. 토지 면적이 달라지면서 내용이 다 달라지죠. 문제가 뭐냐면 501호가 대지 지분이 또 달라져.
두 개가 넓어졌잖아요. 두 개가 됐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면 대지권의 종류도 바뀌고 대지권의 비율도 바뀔 수 있어. 그럼 뭐도 바꿔야 돼요? 대지권의 표시도 바꿔야 돼. 그럼 여기도 바꾸고 여기도 둘 다 바꿔야 돼. 그게 2항이야, 2항. 2항.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2항. 자, 역시 토지 등기 기록의 분필하든 합필하든 또 대장과 일치하지 않아서 고쳤든 이런 걸 했으면 자, 두 가지가 된 거예요. 앞에 보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도 바꿔야 되지만 대지권의 표시도 바꿔야 돼.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도 바꿔야 되지만 대지권 표시도 바꿔야 돼. 양쪽을 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등기관이 직권을 해야 돼, 직권으로. 양쪽 대지권에 대한 얘기를 둘 다 바꿔야 된다. 그렇죠? 예. 그냥 단순히 표제부에 대한 얘기면 표제부만 바꾸면 되는데 대지권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토지 표시도 바꿔야 되고 대지권 표시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 등기관이 직권을 해준다. 자, 두 가지는 사실 1항, 2항은 거의 세트입니다. 세트.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에서는 이제 포인트가 아주 재미납니다. 이게요, 지금 토지 등기를 건드렸더니 건물은 자동으로 고쳐라 이 말이잖아요. 토지가 변했으면 건물은 등기관이 자동으로 고쳐라. 그죠? 근데 토지 등기를 건든 게 아니라요. 아파트를 팔았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아파트 501호가 소유권 이전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건물 등기 기록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토지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나와 있는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그냥 매매가 일어났을 뿐인데 아파트 매매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게 안 맞았던 게 발견된 거야. 그러면 대충 넘어가요? 고치고 가야 돼? 고치고 가라야지 이제. 넘어가지 마라. 야, 그러면 야 이거 해야지. 변경 경정 해야지. 자, 누가? 직권으로. 이거 할 거 있으면 이거 하고 가. 예.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견됐으면 다 고치고 넘겨라. 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지금 일치를 자동으로 하게 만드는 거지. 그죠? 네. 그 다음, 좀 재미난 게 이거예요. 멸실이래. 이게 뭐예요? 부동산이 없어진 거야. 불행한 일이죠? 아파트가 무너진 거지. 네. 자,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가 끝났잖아요. 건물이 멸실이니까. 근데 건물 멸실에서 건물 등기를 정리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안 맞는 게 발견됐어. 그럼 그냥 정리를 해버릴까? 고치고 정리할까? 그치, 고치고 정리하는 거야. 특이하죠. 보통 그냥 정리하러 말 거거든. 자, 근데 이 경우 먼저 직권으로. 자, 1, 2, 3에 있는 이런 표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멸실하라. 그죠? 그럼 저라면 요걸 낼 거예요. 만약에 멸실이라면 이런 변경을 생략할 수 있다고 X. 생략하지 말고 고치고 정리해라. 그죠? 요것도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멸실의 경우에는 생략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 경우는 다 정리하고 넘겨라. 그지? 정리하고 멸실해라. 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요건 좀 사항은 좀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자, 사망은 소유권 이전이 들어왔을 때 얘기고 집 팔았을 때 얘기고 사항은 멸실했을 때 얘기니까 아주 특이한 사항들이고 둘 다 건물에 있는 대지권 등기들을 직권 변경하고 넘어가라 라는 이런 취지가 들어온 겁니다. 자, 대략적인 취지 아시겠죠? 네. 토지 표시가 바뀌었으면 건물에 써놓은 그 토지 표시에 관한 얘기들도 같이 받게 되는데 권한이 없으니까 안 바꾸더라. 등기관한테 권한 준 거예요. 야, 정리됐으면 너 자동으로 정리해. 그동안 안 된 게 있는 게 발견됐네? 건물, 아파트 매매하다가? 그러면 고치고 넘겨. 네. 정리할 때도 다 정리하고 멸실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토지 건물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취지 충분히 됐죠? 네. 요 정도 해가지고, 우리, 올해 개정사항은 이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이 이상이 나오면 뭐 맞출 수가 없어요. 네. 올해 개정사항 뭐 이 정도 정리한 거는 뭐, 이 교재 이외에는 없을 거예요. 네. 이 정도. 그 중에서도 제가 문제화 될 만한 것들은 따로 뽑아가지고 마지막 동영 모의고사에 또 연습을 시켜드리고 백선에도 몇 개 넣어놨어요. 그거 보시면서 문제 연습까지 좀 해보셔야 돼요.